발솜입니다. 드디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명예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준 그 주인공은 바로 박태준 선수인데요. AP통신은 박태준이 파리에서 태권도 종목 개막일부터 한국의 자존심을 회복했다면서 태권도는 한국 무술이지만 한국은 이전 도쿄올림픽에서 굴욕을 당한 바 있으며 한국의 박태준이 오늘 있었던 결승전에서 상대를 물리치고 이 기록을 깼다는 것인데요. 박태준은 아제르바이잔의 가심 마고메도프를 무너뜨렸고 마고메도프는 계속 경쟁하려 했지만 부상으로 결국 기권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1라운드에서 공격하던 중에 박태준 선수와 다리가 부딪힌 이후 부상을 입고 고통스러워했지만 의사의 진단을 받고 경기를 재개했는데요. 1라운드 14초를 남기고 7대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절뚝거려 치료를 받았고 점수를 얻지 못한 채 라운드를 내주었는데 2라운드에 들어가서도 박태준을 위협하지 못했고 박태준은 그의 머리에 훌륭한 터닝킥을 날리며 결승전을 걸작으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AP통신은 박태준이 마지막 발차기를 날려 그를 경기장 밖으로 밀어내면서 그것이 진정한 일격이 되었고 마고메도프는 기권하였다 전했는데요. 우리가 종주국이었고 선두를 이끌던 종목 태권도에서 어느새 16년간 금메달이 사라졌었는데 그 고통을 박태준 선수가 끝내준 것이죠. 또한 이 금메달은 58kg급에서 나온 사상 첫 금메달이기도 한데요. 사실 박태준 선수가 결승전까지 올라오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개최국 프랑스 선수를 만나서 어려운 경기를 하기도 했고 세계 랭킹 1위의 튀니지 선수 모하메드 카릴 젠두비를 준결승에서 상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비록 박태준 선수에게는 패했지만 결국 동메달을 획득했는데요. 그는 경기 이후 소감을 전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권도는 내 생명을 구했다. 삶과 존경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배웠으며 이 태권도라는 스포츠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내 삶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이번 결승전의 상대였던 마고메도프도 비록 올림픽 첫 출전이긴 하지만 준결승에서 도쿄올림픽 챔피언이었던 이탈리아의 비토 데라킬라를 잡고 올라오는 엄청난 상승세로 결승전에 임하였기에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시작하고 머지않아 실력차를 확인시켜준 박태준 선수였는데요. 여기에다가 마고메도프가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경기는 급격히 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고메도프 선수의 부상은 박태준 선수가 유도했거나 의도했던 것이 아니었고 태권도라는 종목에서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상과 박태준 선수의 행동에 대해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아제르바이잔 사람들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유로뉴스는 올림픽 종목 중에서 가장 부상이 많고 위험한 종목의 순위를 매겼는데요. 2위가 바로 태권도였는데 부상 확률이 무려 29.92%에 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마고메도프와 같은 부상의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스포츠 및 운동 관련 부상 예방과 재활 정보를 전문으로 하는 매체 P2Play는 종목별로 가장 흔한 부상이라는 기사에서 태권도의 경우 발차기 중에 가장 많은 부상이 발생한다 설명했습니다. 태권도는 빠르고 강력한 발차기와 타격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가장 흔한 급성 부상의 부위는 타격이나 근육 당김으로 인한 근육 부상이며 그 다음에 뇌진탕이나 목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마고메도프가 박태준 선수의 다리를 가격하는 과정에서 이런 흔하디 흔한 부상이 발생한 것이죠. 따라서 두 선수 중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종목의 특성상 불운한 부상이었던 것이며 사실상 부상 없이 정상적인 경기를 하였어도 박태준 선수가 질 경기가 결코 아니었는데요. 게다가 경기가 상대의 기권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기뻐하며 세레모니를 하기보다는 상대 선수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느라 제대로 된 기쁨을 바로 누리지도 못했던 우리 박태준 선수도 선의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태권도라는 이런 종목의 특성을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태권도 룰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비이성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정상적인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박태준 선수를 축하하고 있는 한편 현재 박태준 선수의 금메달 소식을 전하는 파리 올림픽 공식 SNS는 물론이고 심지어 박태준 선수의 개인 SNS에도 그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박태준 선수가 마고메도프가 쓰러지고 있는데 끝까지 공격을 하여 장외로 밀어낸 발차기 때문인데요. 당시 상황에는 태권도의 규칙상으로 봐도 상대가 부상을 당한 것이지 기권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박태준 선수가 공격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 자체로 경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권도에서는 심판의 콜이 없는 이상에는 공격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또한 태권도의 무예정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부상을 당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경기를 하겠다는 상대에게 보여야 할 최고의 예우는 진심으로 끝까지 상대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박태준 선수의 발차기가 너무나 가혹했다는 시선으로 그것을 지적하는 일부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의 비난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파리 올림픽 공식 SNS는 박태준 선수가 부상당한 마고메도프를 계속 살폈던 행동과 마고메도프의 패배 인정에 대해 파이터들 간의 존중이라 평가하였는데요. 이 게시물의 댓글창에서는 우리 한국 분들의 댓글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태권도 팬들과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축하를 전해 심판이 경기를 중단하지 않았으므로 경기는 계속 진행되었고 이는 박의 페어플레이였어. 부상을 당했다면 경기에서 기권하면 되는 거야. 간단해. 한국 금메달 축하해. 하지만 아파서 넘어지는 상대를 계속 차는 것은 신사적인 경기는 아니야. 진정한 승자는 마고메도프였어. 한국 선수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가심은 이미 넘어지고 있었는데 왜 발로 차는 거지? 금메달을 위한 올림픽 결승전이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 상대를 가볍게 대하는 것이 오히려 무례한 거야. 결승전에서는 이런 긴장감이 존재할 수 있다. 마고메도프는 박태준이 100%를 다하지 않는 것을 되려 원하지 않았을 거다. 마고메도프가 박태준으로부터 자비를 원했다면 그는 경기를 일찍 그만두었을 것이다. 그는 진짜 경쟁을 원했고 그는 박태준에게 전혀 화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일 때문에 화가 난 사람은 스포츠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고 절대 스스로 일어나지 않을 사람뿐이다. 그래도 마지막 발차기는 정말 필요하지 않았어, 친구. 태권도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 끈기, 정직, 의지가 있다. 마고메도프는 전 세계에 이것을 보여줬다. 넘어지는 상대를 차는 건 스포츠가 아니다. 마고메도프가 계속 박태준을 KO시키려고 하면서 기권도 하지 않는 것, 그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아니다. 내가 받은 인상은 박태준은 기회가 났으니 발차기를 한 것이고 가심이 그 순간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 그 이후에 그는 가심을 엄청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포츠맨십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쉽지만 저렇게 아드레날린이 분출한 금메달이 걸린 결승전이라면 상대에게 지극히 집중하게 되고 킥을 갑자기 멈춘다는 것은 쉽지 않아. 비록 박태준에게 축하는 전하지만 바닥에 넘어진 사람을 때리는 것은 이미 다친 상태이기에 스포츠맨십이 아니다. 그가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그가 이겼을 거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그가 다치지 않았다면 이겼을 거란 건 어떤 근거로 주장하는 거야? 한국 선수가 준결승에서 1위를 이겼어. 그리고 너의 주장은 틀렸어. 그는 넘어져 있지 않았고 심판은 경기를 멈추지 않았어. 이 상황에서 한국 선수가 뭘 해주길 바래? 그가 다쳤으니까 살살해? 그렇게 심하다면 기권을 해야 했어. 그리고 화가 난 아제르바이잔의 일부 사람들이 박태준 선수의 개인 SNS에 가서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제르바이잔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에 대해 되려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축하를 전하고 있기도 한데요. 박태준 선수가 이런 댓글들을 보게 되더라도 충분히 승자로서 너그러이 이해해주고 웃어넘기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 또 얼마나 자상한 분들이 많으신지 마고메도프 선수의 개인 SNS에 가서 패배를 위로해주고 쾌유하길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참 보기 흐뭇한 부분이었습니다. 팩트는 파리올림픽 공식 웹사이트가 말하는 대로 이 경기는 박태준 선수가 확실히 우세한 경기였으며 로이터 통신의 기사 내용처럼 박태준 선수가 훨씬 우월한 경기였습니다. 마고메도프의 부상이 아니었더라도 이 경기의 승패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인데요. 16강전에서도 이미 중력을 거스르는 회전 발차기를 보여준 것은 물론 이번 대회 내내 엄청난 실력을 선보인 우리 박태준 선수는 퍼포먼스 점수에서도 가히 천하제일이었습니다. 이번 결승전에서도 거의 게임에서나 나올 법한 놀라운 플레이를 선보였죠. 상대의 턱에 적중시킨 5점짜리 뒤후리기가 그것이었는데요. 그러니 전반적으로 우세했던 박태준 선수의 경기력이 오히려 부상 때문에 가려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이죠. 태권도 레전드인 이대훈 해설위원도 저 발차기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리플레이를 보고서야 파악할 정도로 이것은 놀라운 명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마고메도프 선수는 물론 멋진 승부를 펼친 두 선수 모두가 축하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경기가 페어플레이였고 정당했음을 너무 잘 알기에 아제르바이잔의 모든 매체들도 자국 선수의 은메달을 축하할 뿐 경기에 대한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리고 시상식 장면에서 마고메도프는 박태준 선수의 부축을 받고 들어섰습니다. 서로 최선을 다한 경쟁을 하였기에 이런 아름다운 장면도 연출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고 보니 우리가 활, 검, 총의 압도적인 실력으로 무기 강국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하면서 이제 6탄전만 남았다고 했었는데 그 6탄전의 궁극이라 할 수 있는 태권도에서도 이제 금빛 발차기가 나온 것인데요. 박태준 선수의 눈부신 금빛 발차기, 표현이 좀 진부하긴 하지만 사실 가장 적절한 표현이긴 한 것 같습니다. 미남인데다가 아직 20살의 어린 나이로 미래까지 밝은 박태준 선수의 금빛 발차기로 우리 태권도 대표팀은 멋진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태권도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으로 이어지는 다른 종목에서도 박태준 선수가 만들어준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